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이단성 문제가 제기된 용인 기쁨의 교회를 놓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회에서 기쁨의 교회의 이단성 문제를 1년간 지켜보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중서울 노회가 기쁨의 교회를 회원으로 받아들여 총회와 노회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성도들이 여름휴가를 이용해 농촌교회를 찾아 봉사와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무더위 속에 펼쳐진 농촌 선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교회가 전국 미자립교회 어린이들을 위해 11년째 무료로 여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마음 모아 진행한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내부에서 이단성 문제가 제기된 용인 기쁨의 교회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신총회가 기쁨의 교회에 대해 이단성 문제가 있다며 1년간 지켜보기로 결정했는데요. 이후 중서울노회가 교회 가입을 허락하면서 총회와 노회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총회 결의 해석부터 이단성 판단 자체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이단성 문제가 제기된 용인 기쁨의 교회를 받아들인 중서울노회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합신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신사도 운동과 관련한 문제 등을 이유로 기쁨의 교회에 대한 이단성 규정을 청원했고 총회는 최종 판단을 1년 유예한 뒤 다시 보고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서울노회는 정기총회 이후 기쁨의 교회에 노회 가입을 허락했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과거 합신총회 소속이었지만 신사도운동 논란이 제기되자 교단을 탈퇴했다가 최근 다시 노회에 가입한 겁니다. 이후 기쁨의 교회 가입을 둘러싸고 노회 내부에서 이견이 제기됐고 총회 상설재판국은 이단성 판단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교회라며 노회 가입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국은 노회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총회 결의와 재판국 판결이 모두 잘못됐다며 기쁨의 교회 가입을 허락한 것은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10회 총회에서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와 결의는 처음부터 법적, 교회 정치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무효의 결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후의 소청과 재판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총회와 노회 간 갈등은 당시 정기총회 결의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됐습니다. 110회 총회 녹취에 따르면 당시 중서울노회 소속 한 총대는 이단성 규정하자는 이대위 청원안 대신 기쁨의 교회를 노회가 받아 1년간 지도한 뒤 다시 판단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수정안이 채택됐지만 최종 표결 과정에서 총회장은 수정안에 대해 이단성 규정을 1년 더 유예하는 안이라고 설명한 뒤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중서울노회는 노회 가입을 허락하기 위한 수정안의 취지와 설명까지 함께 의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총회는 최종 표결에 오른 문구만 결의사항이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노회에 들어와 노회 7위회의 지도를 잘 받는지 여부를 1년 동안 살펴본 후 이단성 여부를 다시 논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1년을 유예하는 것이 골자고 그래서 이단성이 해제되었다거나 없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논란은 결의 해석을 넘어 이단성 판단 자체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중서울노회는 자체 특별조사 결과 기쁨의 교회에서 이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회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단 시비는 온정으로 덮을 일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진리와 공의 위에서 다뤄야 한다며 기쁨의 교회에 대한 이단성 심사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대위가 지속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111회 총회 때까지 그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총회 측은 그러면서 노회가 재판국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장로의 정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의가 있다면 재심 등 교단 헌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단성 연구와 규정에 적극 앞장서온 합신총회.
이번 교단 내 갈등이 자칫 이단 규정 공정성과 신뢰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서울노회는 기쁨의 교회의 노회 가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총회 특별재판국 설치를 청원하고 법적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어서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뜨거운 여름, 선교를 위해 국내외를 찾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교인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더운 여름보다 더 뜨거웠던 현장을 이승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기 전 기도하는 신촌 성결교회 교인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지만 전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현지 교회의 입장을 우선 생각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노방전도가 어려워지는 시기 혹여라도 전도에 집중하다 현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촌교회가 처음에 와서 섬기고 전도가 좀 저희 교회가 정착이 됐다. 그 이후로 이제 저희 교회도 상시 전도를 시작하게 했고 목요일, 토요일 상시 전도를 하면서 저 횡성 지역에 이제 우리 사랑의 빛 교회 그러면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홍천 성결교회에서는 교회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됐습니다. 홍천과 원주 등에서 온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도 듣고 물놀이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힘든 교회들을 위해 교인들이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또 상대적으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교사들의 숫자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와서 아이들을 잘 섬겨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횡성과 홍천을 찾은 교인들은 38가정 82명입니다. 모두 자비량으로 휴가도 반납하고 더운 여름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채워져서 이 사역 후에도 계속 연락이 오고 좀 같이 이렇게 좀 챙겨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좀 더 이 기간만이 아닌 이걸 쭉 좀 이어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책임감이 앞섭니다. 신촌 성결교회의 선교 활동은 횡성과 홍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올해도 해외 11개국 24개 팀, 국내 10개 지역 11개 팀 등 모두 35개 팀에 1,071명이 선교 활동을 떠났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는 지난 6월 2026 미라클 선교 파송 예배에서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며 한 명 한 명이 선교사라는 책임감으로 선교에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넘지 못하는 국경을 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귀한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농촌을 찾아 나선 신촌 성결교회의 선교활동이 지역교회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자체 행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주의 한 교회가 11년째 전국의 미자립교회 어린이들을 무료로 초청해 캠프를 열고 있는데요. 온 성도가 가정까지 열어 다음 세대를 품고 있습니다.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를 강원 CBS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원주 충정교회가 마련한 제11회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 현장입니다. 올해 캠프에는 초교파 35개 교회, 550여 명의 어린이와 교사가 참여했고 참가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저희 충정교회가 10년 전부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섬길까 기도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아이들 사역이고 그래서 어린이 캠프를 무료로 하자. 이번 캠프는 교회 전체가 합심해 준비한 사역입니다. 성도들은 캠프를 앞두고 52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고 헌금을 모아 5천만 원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에서는 200여 명의 성도들이 봉사자로 나섰습니다. 특히 다른 캠프들과 달리 숙소를 교육관이나 외부 시설이 아닌
성도들의 가정에 마련했습니다. 80여 가정이 직접 문을 열어 아이들을 맞이했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예배의 은혜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 홈스테이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또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또 주님 안에 공동체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게 되게 큰 은혜인 것 같아서 홈스테이 가정을 열어 홈스테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올해 캠프는 아이덴티티를 주제로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배우도록 말씀과 찬양,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소 예배 때는 진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아이들이 손뼉을 치고 그리고 율동을 하고 입을 움직여서 이제 찬양하고 아멘 하는 것을 보고 참 많은 감동과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저도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캠프가 참가 교회들의 교회 학교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돌아가서 정말 교회 학교가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예배가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의 리더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11년째 이어진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 온 교회가 함께 집힌 성령의 스파크는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세계 중화권 목회자와 성도 3천여 명이 지난 3일부터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중화권 교회의 부흥과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은 OCCK 아시아 방한성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중화권 선교 사역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믿음이 새로워지고 복음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7일까지 계속되는 OCCK 성회는 홍콩과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중화권 국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기도와 교제, 성령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회자 유가족 돕기 운동본부가 목회 현장에서 헌신하다 소천한 목회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과 함께 용기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매년 2차례에 걸쳐 목회자 유자녀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목회자 유가족 돕기 운동본부는 2026년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43명에게 약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목회자 유가족 돕기 운동본부 회장 김진호 감독은 지난 17년 동안 곳곳에서 이 일에 함께해주고 있다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와 큰 나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울 남연회 유병용 감독은 오늘의 문제가 미래의 또 다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가슴에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세일의 기독학교가 제30회 닮은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한밭제일교회는 새가족들을 초청해 수요 연합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세일의 기독학교가 올인을 주제로 제30회 닮은비 캠프를 열었습니다. 마음을 빼앗길 것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고 캠프에서의 결단이 일상까지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의 닮은비 캠프는 초중고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격과 신앙 성장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한밭제일장로교회가 공감을 주제로 새가족들을 초청해 수요 연합 찬양 예배를 열었습니다. 찬양이라는 귀한 컨텐츠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편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공감 찬양 수요 예배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배엔 가수 하덕규 씨가 출연해 찬양과 간증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편 한밭제일장로교회의 수요 연합 찬양 예배는 8월 한 달 동안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에서 열린 제15회 발리 국제합창 페스티벌에서 CBS 레이디스 싱어즈가 여성 부문 1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입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 11개국 78개 팀이 참가했으며 CBS 레이디스 싱어즈는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현지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과 강원, 전남 일부 지역에서 극단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